안녕하세요. 라일라입니다. 오늘은 연준의 금리 발표가 있었던 날입니다. 금리 발표는 중요한 매크로 이벤트이지만 그에 따라 주식이 직접적으로 움직이기보다는 시장의 방향성에 영향을 주는 정도일 뿐이고 주가는 결국 기업 실적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많은 분들이 금리 결정 이벤트에 너무 걱정하시지 말고 주식을 투자할 때는 이런 매크로 이벤트보다 실적을 먼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이로 인해 소형주들이 뚜렷한 힘을 받기는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긍정적인 점은 금리 동결 발표에도 주요 지수나 시장 전반이 큰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시장 입장에서 매우 좋은 신호입니다. S&P 500 지수는 오늘도 50일 이동평균선을 유지하며 200일 이동평균선을 향해 계속 접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단기 이동평균선들이 정배열을 형성하기 직전인 상황입니다. 따라서 S&P 500은 좋은 흐름 속에서 횡보를 이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 역시 S&P 500과 비슷한 흐름을 보이며 50일 이동평균선 위에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10일 이동평균선이 5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면서 1차 골든 크로스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고 10일, 21일, 50일 등 3개의 단기 이동평균선들이 정배열하는 매수 우위의 단계의 직전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년물 금리는 2월부터 형성된 2개의 저항선과 2개의 지지선 사이를 계속해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만약 금리가 저항선을 강하게 돌파하게 될 때마다 채권 매수 우위의 구간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금리가 다시 떨어지면서 장기 채권 매수는 관망이 적절해 보입니다. 하지만 금리가 동결된 만큼 배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여전히 장기채보다는 단기채가 적절해 보입니다. 미국에 계신 분들은 머니마켓 펀드, 한국에 계신 분들은 단기채로 접근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금은 오늘 시장에서 일부 수익 실현이 나왔습니다. 4월 이후로 금은 상승과 차익 실현이 반복되는 트레이더 중심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월에 저와 같이 진입하신 추세 추종의 관점에서는 보유의 관점이지만 지금 초기 매수는 트레이더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트레이더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오늘도 상승세를 이어가며 금에서 이탈한 자금이 다시 비트코인으로 유입되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매수 우위의 흐름으로 보입니다. 4월 말에 매수하신 분들은 추세가 끝날 때까지 보유하는 게 적절해 보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3일 연속으로 탐욕 상태를 유지하며 시장 분위기가 차분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영화, 반도체, 중국 관련 갑작스러운 발언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이에 반응하지 않고 시장 역시 급락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주요 지수들이 51선을 지지하면서 시장 심리도 점차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말은 시장이 더 이상 매크로나 트럼프 대통령의 말에 관심이 사라지는 무관심한 상태로 접어들고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좋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2025년 5월 7일 기준으로 주식 비중 60%는 여전히 적절하며 기회가 있는 종목에는 계속 투자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모든 자금을 한 번에 넣고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시장은 아닙니다. 그런 장은 저의 시장 방향성 슬라이드의 화살표가 전부 다 초록색인 공격적 상승장에서만 가능하며 그런 장은 작년 11월 같은 상황에서만 펼쳐집니다. 이미 4월 중순부터 많은 자금이 유입되었기 때문에 주요 이동평균선을 지지하는 종목들은 보유를 유지하는 것이 좋으며 추세가 끝날 때까지는 계속 가져가는 전략이 유효해 보입니다. 최근 들어서 진디엑스, 티지테라퓨틱스, 도어대시 같이 올해 EPS 성장률이 세 자릿수가 기대되는 종목들에서 급락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너무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들에서 기대치가 나오지 않으면 급락이 나올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런 주식들은 실적 전날에 최소 25%에서 50%는 덜어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팔란티어는 오늘도 21일 이동평균선을 지켜냈으며 자금 유입도 확인되었습니다. 횡보 기간으로 접어들고 있으며 98달러 아래로만 내려가지 않는다면 계속 보유할 예정입니다. 현재 커비드 핸들 패턴 중에서 핸들 패턴을 형성 중이기 때문에 시장의 방향성만 하방으로 내려가지 않는다면 여기서 횡보를 진행한 뒤에 아주 천천히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천천히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는 헤지펀드가 매수를 진행할 때 거의 10억씩 매수를 진행하지만 한 번에 매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넷플릭스를 보유 중인 투자자라면 추세가 끝날 때까지 꾸준히 들고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실적 발표 이후 큰 상승을 보여주며 기대감이 가격에 반영된 상태입니다. 지금은 돌파 이후의 횡보 구간으로 보이며 추후 다시 돌파를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작년 내내 무관심 속에서 1년 내내 횡보했고 드디어 기업들의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사용량에 대한 매출 증가가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상승 추세가 일부라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엔비디아는 드디어 의미 있는 $115 돌파에 성공했고 주요 이동평균선들이 정배열을 이루기 직전입니다. 이제 $120, $125 구간이 강력한 저항대가 될 것으로 보이며 21일 후 발표될 실적이 또 한 번 강한 돌파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실적 전에 정배열이 형성된다면 테스트 매수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시장이 결국 완벽한 상승 추세로 돌아서려면 성장주들이 돌파를 해야 하고 소프트웨어 주식들은 돌파를 한 만큼 반도체 중 특히 엔비디아가 여기서 돌파해준다면 시장은 다시 한번 정고점을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테슬라는 여전히 21일 이동평균선을 지지하며 하방으로 내려가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 실적은 긍정적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현재는 지지선이 확고히 형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프트웨어 친구들 ETF, IGV는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돌파 지점이었던 $96에서 5일 연속 버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도주를 놓쳤다면 ETF인 IGV로 접근하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여전히 매수 우위에 있는 섹터입니다. 반도체 섹터는 엔비디아의 돌파와 함께 51선 위에서 정배열 형성 직전입니다. 지난 7에서 8개월 동안 쉬어갔던 만큼 이제 반등이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반도체가 다시 힘을 내면 전체 시장도 상승세로 전환될 수 있으며 모든 지수의 돌파를 견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반도체가 강하게 오르면 남아있는 현금 40%는 이쪽에 투자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바이오 섹터에서는 햄스가 어제 정배열을 형성했고 오늘도 상승했습니다. 기관 투자자의 매수는 단기간에 끝나지 않으며 최근 들어의 큰 거래량은 기관이 들어왔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제는 횡보하며 돌파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템퍼스 AI는 이틀 전 정배열 형성을 시작했으며 어제 실적 발표로 인한 주가 반응이 오늘 좋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61 돌파 시 추가 자금 유입이 기대되며 내년에 흑자 전환이 확실시되기 때문에 기회가 있을 때 투자하면 좋은 회사입니다. 오늘 도어대시는 급락했습니다. 우버와 경쟁 관계에 있기 때문에 우버가 정고점 돌파를 앞두고 있는 만큼 도어대시에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도어대시가 기업 인수에 나선다는 소식도 주가 하락의 요인이 되었습니다. 인수하는 쪽에 주가가 하락하는 건 일반적인 흐름이며 도어대시의 실적은 올해도 세 자릿수 성장이 기대되기 때문에 장기 투자자라면 과매도 구간에서 분할 매수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 트레이더라면 손절 관점도 필요합니다. 오늘의 결론은 이제 시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나 제롬 파월 의장의 금리 발표 같은 매크로 변수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무관심 구간에 들어섰다는 점입니다. 이 구간이 매우 중요하며 진짜 매수 기회는 이 시점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시장이 먼저 돌파를 보여야 하며 특히 반도체 종목에서 강한 돌파가 나와야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 신호가 나오면 주저하지 말고 진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는 만큼 지금은 걱정보다는 집중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오늘도 저희 전략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방구석 헤지펀드 매니저 라일라였습니다.